정말 우리 사회가요, 이런 영웅들 덕에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기혁 아나운서. 잠시 후에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을 처음에 보실 때 이게 영화 속 장면이 아니라는 것을 주의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고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달 28일 울산 연포부두인데요. 다리 옆에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납니다. 불길이 위로 치솟는데 이 핵폭탄이 터질 때처럼 버섯구름까지 생기는 모양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 차 놀란 차가 뒤로 후진까지 하고요. 그러네요, 지금. 예, 네. 맞습니다. 다른 쪽에서 바라본 모습인데 바로 이 석유 제품을 잔뜩 실은 화물선에서 폭발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해경과 소방관들이 투입돼서 바다로 뛰어든 선원들을 구조하고요. 네. 자, 소화포를 뿌리면서 불이 더 이상 옮겨 붙지 않도록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네. 이 안에서는 배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곳곳을 뛰어다니면서 1층에서 3층까지 문을 두드리고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예. 한 명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두 부르고 구조한 끝에 이 배 안에 있는 선원 전원을 구조하게 됩니다. 아, 정말로 한눈에 봐도요, 정말 대형 폭발 사고였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체 화물선이었어요. 석유 제품들이 잔뜩 실려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화재가 나면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인명피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아요. 근데 옆에 정박해 있던 그 배에까지 불이 옮겨 붙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고요. 목격자들에 따르면은 이 화재로 인해서 이제 굉음도 났고요. 저렇게 보신 것처럼 이제 시커먼 연기도 나오면서 불기둥이 치솟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시내 곳곳에서 목격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큰 화재였습니다. 네. 저 당시 이제 화재가 진압된 다음에 저 사고 인근의 이 장면을 보면요. 당시에 폭발도 폭발입니다만 그 불덩어리들이 주변에 떨어져 가지고 그 아스팔트 바닥에 시커먼 불 잔재들이 계속 마치 뭔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그렇게 주변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보면요. 이 구조대원분들이 급박하게 안에 계세요? 아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 때 당시에 이 승선하고 계셨던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김기혁 아나운서. 예, 이게 총 그 배 2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불이 발생을 했던 배는요, 스톨트 그로이란드호라는 이제 배 이름인데 네. 러시아와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선원 등 총 25명이 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불이 옮겨 붙은 옆에 있던 바우달리안 호에서는 승선원 21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총 46명이 되겠고 네. 이 소방관들과 해경이 투입이 돼서 이들을 구조하는 데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김복준 의원님, 이건 단순히 기적이라기보다는 그 뒤에는 영웅분들이 계셨잖아요, 진짜. 네, 보니까 아마 여기가 이제 구조 신고를 가장 먼저 받은 곳은 울산 해경일 겁니다. 아, 네네. 울산 해경 구조대 직원들이 아마 제일 먼저 출동을 했던 것 아하, 같은데, 네. 그 중에 아마 그 독특하게 열심히 일한 그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철수 경장이라고 하는데요. 아. 이 박철수 경장 같은 경우는 이 구조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일하다가 유독가스를 과다하게 흡입해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한 7년 차 구조대원이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물이 익어가고 있는 중일 네, 거예요. 저분이군요, 저분이. 네. 아하. 근데 이 사람 말이 상당히 많은 울림을 줘요. 왜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당시에는 본인이 신입 구조대원이었다. 그때 그걸 보면서 이 다음에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이 터졌을 때 진짜 물불 가리지 않고 달려들어서 구조를 했다. 네. 그러면서 사망자가 어찌됐건 한 명도 없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할 따름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상당한 어떤 울림을 주는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네. 박철수 경장은 울산 해경 구조대에서 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한테는 잊혀질 수가 없죠. 2014년에 세월호 사건이 이 박철수 경장한테는 아마 많은 한도 남기고 그랬었나 봐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 화재에서는 숨겨진 또 다른 영웅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기영 아나운서. 예, 맞습니다. 해경과 소방관들이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한 명 더 영웅이 있었습니다. 네. 이 당시 배 안에서의 구조 영상을 함께 보면 좋을 텐데요. 네. 그 해경, 마지막까지 남은 해경이 바디캠으로 그 구조 영상을 찍었어요. 아하. 그런데 그 앞에 아까 보셨겠지만 하얀색 방제복을 입은 사람, 아. 이 영상에 보이시죠? 네네. 예, 방제복을 입은 사람이 이게 불이 옮겨붙은 바우달리안호의 선장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 필리핀 사람인데요. 네. 이 사람이 지금 뒤에는 해경이 바디캠으로 찍고 있고 두 명이서 문을 두드리고 헬로우 하면서 안에 사람 있는지 체크하고 열쇠로 직접 열어가면서 하나하나 다 구조를 한 거예요. 네. 그 끝에 이제 모두가 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아, 진짜 저분도 진짜 대단하시네요. 선장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세월호를 버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먼저 도망쳤던 이준석 선장이라는 사람. 정말 대비되는 행동 아닙니까? 그런데 앞서 보셨던 울산 해경 구조도에서 근무하고 계신 박철수 경장의 얘기 당시 정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배에 이제 최대 혼자 남으셔가지고 이제 뭐 이런저런 상황을 막 지휘하고 뭐 챙기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었고요. 퇴선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더니 아직 선내 확인 잔류 인원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그럼 같이 들어가서 이제 선내 확인 한번 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제 다시 나오자고 해서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제 선장님한테 문을 막 두드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또 밑에 신발이 이제 입구에 있다 보니까 신발을 이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선장님이 마스터 키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마스터 키로 이제 문을 열고 그 이후로 또 추가 폭발이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계셨다면은 이제 좀 위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최진봉 교수님, 지금 박철수 경장도 사실 지금 몸 상태가 성치 않아요. 지금 겨우겨우 지금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유독가스 때문에 그래요. 그날 그 불이 났던 그 배 같은 경우 27,000톤의 석유화학 제품이 실려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독가스가 나와요. 그러네요. 그런 상황에서 구조를 하다 보니까 본인도 지금 몸이 성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저렇게 살신성인을 했기 때문에 46명이라는 사람이 한 명도 사망하지 않고 다 구조가 됐어요. 물론 약간의 다치는 부분이 있었지만 네. 저렇게 열심히 구조하고 또 선장이나 아니면 우리 해경 구조대원들 또 소방관들 정말 사투를 벌려가면서 46명을 살려냈다는 점에서 우리는 박수를 보낸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위험했던 게 뭐냐면 저 옆에 배가 두 개가 지금 붙어 있었거든요. 네. 그 옆에 배는 유조선이에요. 그게 만약에 폭발을 같이 했다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해경들이 올라가서 그 연결돼 있는 선을 끊었어요. 일부러 배를 띄워놓으려고. 그러지 않았고 만약에 배가 계속 붙어 있었으면 옮겨 붙어가지고 거기에 더 큰 폭발이 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즉각적인 대응, 대처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좋은 결과 46명 전원을 다 살려내는 그런 성과를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영웅분들께요,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더 큰 피해를 막았던 두 분께 정말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